이재명 지사가 직접 출석했던 어제 행안위 국감, 야권의 회심의 한방이 제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사의 해명 기회를 열어줬던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놓고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대장동 의혹에 kim의 남욱 변호사, 오늘 이틀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환 감독이 축구안에 실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마 슈팅 때렸다고? 우리가 지고 있어가지고. 야, 형 아마추어 상대로 너무 이빨 깨물고 때렸다. 네, 저의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는 뭉쳐야 찬다 시즌2를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이 안정환 감독이 직접 뛰었던 지난 경기를 보면서 전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합을 위해서는 직전 경기를 정확히 평가를 해야 하겠죠. 국감 사상 처음으로 여당 대선 후보가 직접 출석한 어제 행안위 이재명 국감, 요약을 하자면 이 한방은 없었다라고 할까요? 야당은 기존의 대장동 의혹을 재탕한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해명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완승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의 분명한 설명과 아울러서 이후 필요한 제도 개선 문제까지 진솔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국정감사였습니다. 네, 앞서 이 지사의 가면을 찢어놓겠다고 했던 국민의힘, 어제 국감은 궤변의 대행진이었다 깎아내렸는데요. 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A를 물으면 B를 답하는 동문서답, 본질 회피하기, 모른다, 처음 본다고 잡아떼기, 기승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국민의힘 탓하기, 분개하기, 협박하기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는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했다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내일 국토위 2차 이재명 국감을 앞두고서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봤자 답변은 오히려 선전장이 되니까 질문하는 분도 저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대남방송, 대북방송. 아, 단파였습니까? 예. 저는 히딩크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했어. 억장이 무너진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어제 7분 동안 최소한 10개의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이재명 지사가 동공이 흔들리는 질문으로 드리블을 해야 되죠. 네, 어제 이재명 국감 이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쟁점으로 예상이 됐죠. 새로운 의혹도 등장을 했습니다. 조폭 연루설인데요.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이 지사 측에게 20억을 건넸다는 진술서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진술서에는 허위의 경우에 처벌받겠다 이런 문구도 담겼는데요. 질의를 받은 이 지사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면서 강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도의사는 도의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그 진술이라고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회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고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는 통장계좌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정의와 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 이릅니다. 네, 김 의원은 조직원 박철민 씨의 실명 진술서와 함께 돈다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사진이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2018년에 이 지사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소위 허세샷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내가 사채업에서 돈 벌었다고 렌트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이게 올린 사진이. 예? 네, 민주당은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의혹 제기라면서 김 의원의 행안위 사보임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조폭이 구치소에서 쓴 허무맹랑한 싸구려 소설을 국정감사장에 들고 왔다는 사실에 아연시색할 따름입니다. 김용판 의원은 2012년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덮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면책특권에 기대어 상대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서 싸구려 소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네,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이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사진의 진위 확인 절차에 좀 소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사진과 별개로 박 씨의 진술은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른바 이 조폭 연루설 질의는 김 의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혼자서 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어제 질의 과정에서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우리 국민의힘의 당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사전에 뭐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조폭 조직원이라고 밝힌 박 씨의 폭로 사실이라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폭의 말을 지켜 세워주는 전직 검찰총장의 모습 좀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조폭을 쓸어내고 국민의 삶을 지킬 사람은 본인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재명 후보처럼 조폭 프렌들리를 보여준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흐흐흐 웃어버립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주변에 어른거리는 조폭의 그림자를 확실히 걷어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보선 씨의 음성을 틀려다가 제지당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의혹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있었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박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 느끼시죠.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게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건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혹의 키맨이죠. 천화동인 사호의 남욱 변호사가 어제 새벽 체포가 돼서 이틀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 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50억 클럽을 포함한 350억 로비 자금서를 뒷받침했죠. 검찰 조사에서는 이 50억 클럽의 6명 중에서 2사람을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남 변호사의 귀국길 저희 JTBC가 또 동행 취재를 했는데요. 앞선 인터뷰에서는 이 그분에 대해서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지만 귀국길에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예. 그분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분 때문에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남 변호사는 이 지사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관여한 소위 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 민간 개발을 주장하면서 구속까지 됐었던 인물입니다. 이 지사를 아예 모른다, 유세 현장에서 한 번 본 게 다다라고 했는데요. 반면 이 사업 얘기를 하면서는 여러 차례 트라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정회원 분들이 직접 들어보시죠.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르죠. 이면식도 없어요. 한 번 딱 봤어. 2010년도에 2010년도 6월달 선거할 때 현장에 있는데 선거운동하러 오셔서 그때 악수 한 번 한 게 다야.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해. 네, 이 키맨인 남 변호사의 진술 오락가락 하는데요. 결국 성패는 검찰이 수사에서 얼마나 많은 물증과 증거로 진술을 끌어내느냐에 있을 듯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구속된 지 48시간 만인 내일 새벽 5시 전에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 구속영장 기각이 됐죠. 녹취록과 자술서에 의존한 검찰 수사 부실했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 김 씨의 혐의 중에서 배임과 뇌물 혐의, 그러니까 김 씨와 공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대장동 개발의 사업 설계를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로비했다. 이 혐의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된 후 오늘이 나흘째인데 그동안 검찰의 수사 얼마나 진전이 있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 역시 김 씨의 영장 기각 이후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심사가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1,100억 원대의 배임 행위가 적절한지 따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요. 대장동 개발 직전 2013년에서 14년에 이미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한 그런 정황이 나온 상태인데요.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저희들도 이쪽에 SPC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트너십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이 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SPC를 설립하면 그 SPC에서 확정하는 거지 이 공사구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 오늘 내일 중에 또 한 번 더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타격을 입었던 검찰 수사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만약 또다시 기각이 된다면 야당의 특검 요구 한층 거세지겠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이재명 지사도 입장을 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용판 조폭 연루설 제기 후폭풍, 남욱 오늘 영장 청구 가능성. 네,